태원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은우선입니다.台湾작가 양상즈가 집필, 진링이 번역한 소설 1938 台湾여행기가 인터내셔널 북고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台湾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상즈는 지난 20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출판에 대한 기대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작품에 담은 강한台湾주체의식과 양상즈 본인의台湾독립 성향 등을 고려하면 중국 내 출판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금서로 규정하는 한台湾작품이 최근 간체자 버전으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작가 롱잉타이의 대강대해 1949인데요. 이 작품은 중화민국 정부의台湾이전 60주년이던 2009년 출판됐으며 국共내전에서 너틀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한 논픽션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상처와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혁명 승리 중심의 서사와 충돌하면서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금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작가 롱잉타이도 이 책의 중국 출판 바람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1949년台湾으로 이주한 외성인 이세인 그는 부모의 이야기는 물론 국민당 군인과台湾 일본병 등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대강대해 1949를 집필했습니다. 특히 거대한 역사를 일반인의 삶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롱잉타이를 둘러싼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는 양안 평화와 상호 이해를 강조해왔지만 일각에서는台湾과 중국 사이에 그토록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중국의 위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여전히 자유와 인권,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거죠. 오늘은 바로 중화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롱잉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롱잉타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가족사와台湾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인 롱과 어머니의 성인 잉,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台湾을 합쳐 만든 겁니다. 그는 부모가 중국 대륙에서台湾으로 건너온 지 3년 뒤인 1952년 남부 가오슝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수적인 남부 지역에서 외성인 신분으로 인해 그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중국 고전과 철학,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타이난 성공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 보다 넓은 세계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 유학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민당이 만든 신화 속에서 자란 나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언어와 다른 시선으로 그 신화가 해석되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 신화는 무너졌고 나는 더 이상 신화를 믿지 않게 됐다. 이렇게 서구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접한 후 그는台湾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게 됐는데요. 1984년 발표한 평론 중국인 너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를 시작으로 이듬해 사회문화평론집 야화집을 출간하여 중화권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야화집은 1980년대 타이완 사회 환경 문제와 정치 구조의 모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인데요. 롱인타이는 타이완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조리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직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이었던 당시 공개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물고 상당한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야화집은 출간 21일 만에 무려 24시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야화집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노래 로다요의 아시아의 고아를 함께 들어보시죠. 1980년대 타이완의 외교적 저치를 표현한 곡입니다. 在风中哭泣，黄色的脸孔有红色的污泥，黑色的眼珠有白色的恐惧，西风在东方唱着悲伤的歌曲。 롱잉타의 돌풍을 일으킨 후 그는 2014년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타이완 최남단 빈둥으로 이주했고 첫 장편 소설 다우산 아래를 발표했습니다. 날카로운 사회평론이나 가족 관계를 다룬 어세이와 달리 이 작품은 보다 내면적이고 성찰적인 소설입니다. 삶에 지친 한 작가가 스승의 권유로 고향인 팽둥 좌우저우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차우저우는 인구 5만 명 규모의 마을로 여러 원주민의 성산으로 여겨진 다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민간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으로 외지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이들도 현지인들에게 단지 일상의 일부죠. 소설 주인공 역시 이것에서 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길이 막막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소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대에 발표한 야화집이 분노와 비판의 언어였다면 50대에 발표한 다강다해 1949는 역사와 국가의 상처를 응시한 작품이었고 70대에 가까워서 발표한 다우산 아래는 결국 삶과 시간 그리고 인간 자신을 바라보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젊은 지식인이 세월이 흐르며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작가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롱잉타에 대한 시선은 지금도 다양하게 갈리고 있지만 그가 한 시대 타이완 사회와 문학에 남긴 영향만큼은 쉽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가 타이완 사회를 향해 품어온 열정만은 오랫동안 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 多少人在追寻那天